박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정입니다. 겁지겁 뛰어왔는데 오프닝에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북한은 남한을 알기를 어떤 나라로 알고 대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연평도 포격 사건을 잊었습니까? 아니면 1900년도 초창기에 있었던 6.25 전쟁을 잊었을까요? 연평 1, 2회전도 잊었습니까? 아니면 버마 아웅산 사건도 잊어버렸습니까? 북한이 노리는 것은 분명히 적화 통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오는 길에 물어봤습니다. 박순희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기아 자동차 노동자들의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을 내려줬죠. 아마 이게 기업체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걸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거죠. 노동계는 환영하지만 따라서 산업계는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통상임금 1심 판결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 열고 논란에 대해서 적극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진 사퇴는 거부했고요. 2부에서 국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전화 연결해서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온 지 한 달 다 돼가죠. 부동산 대책 위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KB국민은행 투자솔루션부의 박원갑 수석전문위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전망 분석해보고요. 4부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2021학년도부터 수능 개편안 발표가 1년 유예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능 개편안의 첫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앞으로 이들의 혼란도 상당히 예상이 되는데요.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과 함께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 상여금을 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졌는데요. 선고의 결과는 당연히 정기 상여금과 중식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회사를 좀 오래 다닐 걸 그랬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노조 측에 손을 들어준 셈이 되고 따라서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라고 뜻은 밝히고 있습니다만 산업계는 큰일 났다. 이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시급도 올라가고 상여금과 중식대까지 이제 통상임금으로 포함된다면 퇴직금이라든지 기타 복지가 앞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 수준 올라갈 것인데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네, 오늘 1심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졌어야 할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죠. 네. 재판부에서 일단 기아자동차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든가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라고 이유를 댄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엄살이다 이렇게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도 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기아자동차가 매년 1조에서 16조 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를 해왔었고요. 부채 비율도 상당히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재정이나 경영 상태 그리고 매출 실적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방어하기 위한 논리가 일정하게 재판부로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통상임금 이슈가 언제 제기되는지 혹시 기억나시겠습니까? 88년도에 통상임금 예규를 만들면서 이후부터 이제 소송이 계속 증가를 했죠.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상에 통상임금에 대한 범위를 너무 좀 좁게 잡아놨기 때문에 원칙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인데 그것이 적용되는 범위는 너무 좁은 이런 상태에서 갈등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 대법원이 그 이후에 육아수당이라든가 교통비, 휴가비, 복리후생비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상여금까지 부분적으로 계속 그것을 인정해왔던 사례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부에서는 해석을 좁게 하고 결국 이게
법원으로 와서는 재해석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2013년 그 3월에 제 기억이 맞으면 대구의 시외버스 조합 노동자들이 아마 이 통상임금 상여금 문제를 갖다가 제기를 했었고 네. 대법원에서 이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쪽 손을 들어줬었고요. 네. 또 제 기억이 맞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GM자동차 대표죠. 에커슨 회장. 에커슨 회장이 지금 이 통상임금 문제를 조금 더 유연하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에 제 생각에 아마 이 통상임금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GM 대우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한국을 철수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통상임금 문제까지 가중된다면 한국 GM이 철수하는 빌미를 줄 수 있는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 GM이 철수한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이 GM 상황이 한국 GM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그렇죠. 가고 있고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할 때 굉장히 많이 헐값으로 이것을 사들이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또 혜택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GM이 위기인 상황에서 한국 GM의 소형 자동차가 GM의 그 성장을 이끄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또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GM 본사가 한국 GM의 신규 자동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전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한국 GM을 키우려고 하는 애초에 어떤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에서 갑자기 통상임금이 원인이 되어서 철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이나 어떤 나라든지 이 명분을 찾기에 상당히 골몰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신의 측, 예를 들어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서 신의의 원칙이겠죠. 쫓아서 성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한 민법 2조 1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수백 건이라고 하는데 신의의 원칙의 인정 여부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이 민법을 해석할 때는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이고 이 사이에 걸음을 할 수 있는 법률이 없었을 때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신의칙을 적용하기 이전에 노동관련법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노사관계 안에서 규정되어지는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을 어기면서 신의칙의 원칙을 얘기한다. 노사가 합의한다면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된다. 이런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권리 행사 의무 이행은 성실히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게 좀 오락가락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놓고 보면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는 좀 시간이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통상임금의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쪽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최근에 이제 기업들을 많이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노사 갈등보다도 그 더 걱정인 것은 회사의 그 존재의 가능성. 지금 아시다시피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현대기아차가 중국에서도 지금 상당히 판매량이 당초 예상했던 것에 반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어느 정도 현대차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그 갈등의 소지는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기아자동차의 현재 매출 실적이라는 것이 정말 통상임금 줘야 될 돈을 제대로 주기 때문에 완전히 경영 악화, 투자 불능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근거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셨죠. 오히려 이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노사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서로 해석이 다를 때, 그래서 서로의 주장이 다를 때, 그래서 계속 갈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오히려 이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줘야 될 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이후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도 노동자들에게 줄 것은 주면서 또 경영을 효율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줄 걸 안 주고 경영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은 경영자로서의 어떤 도리나 기준 이런 것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고 이번 기회에 네. 그러면서 노사 간의 갈등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소급분까지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체불임금은 3년간의 네.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에 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그것은 기업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줘야 될 돈을 안 준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3년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대부분 판례도 판례고 앞으로 소송 문제도 소송 문제지만 우리나라에서 늘 아직까지도 참 이게 후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노조와 사측의 어떤 갈등 문제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법들은 그렇게 많은데도 왜 이 법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뭐 궁금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만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일단은 그 입법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또 국회가 열심히 해나가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있는 법률을 일단 잘 지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노사 간의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고 임금 체불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고 또 이제 노동조합 관련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실하게 서로 교섭하고 그 교섭에 따른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할 수 있는 법률을 일단 잘 지키는 그런 풍토가 또 정착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어제 그 박성준 후보자와 관련해서 정의당의 입장을 들어볼 수가 있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자진 사퇴 의사는 없어 보이는데. 이 정부의 개혁 방향에 정말 부합되지 않는 인사가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또 철회되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네. 어쨌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과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인사입니다. 저는 사실 박성진 후보자의 그 지난 행적들을 보면서 이게 박근혜 정부 시대 때나 가능한 인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을 통해서 임명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까지 가졌는데요. 후보자 스스로도 오늘 자진 사퇴를 안 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정부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부에서 충분히 그것을 검증하지 못했다, 잘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이 드러난 만큼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하시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9월에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429조 내년도 예산안도 있고 앞으로 정의당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실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복지 정책들이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월조단 방안이 이렇게 소극적이어서는 이 복지 정책들이 부도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복지 증세 방안을 좀 더 과감하게 만들어내서 공약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개혁 요구가 일상적으로 정치가 제대로 잘 이것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선거제도,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지지를 10%밖에 받지 못하는 정당이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에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향후 안정적인 입법 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